자, 여러분 이번 교시에서는 매입과 관련된 부속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볼 겁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자, 매입과 관련된 부속 명세서가 뭐가 있겠나? 자, 우리 매출보다 더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건 매입처별 생계한서 합계표예요. 우리가 매출 쪽에서도 봤지만,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생계한서를 받죠. 그럼 매입의 과세 이렇게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계한서를 받았는데 이게 영세 생계한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입의 영세. 또 외국에서 만약에 재화를 수입하면 세관을 통과할 때 세관장이 수입 생계한서를 주잖아요. 그럼 매입의 수입. 또 더불어서 생계한서를 받았지만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매입의 불공이라고 입력을 하는 걸 공부했었죠. 그럼 이렇게 생계한서를 받았지만 매입의 과세, 영세, 수입, 또 불공 이렇게 입력한 매입 자료에 대한 생계한서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생계한서 몇 매를 받았는지 그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바로 매입처별 생계한서 합계표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매입의 과세, 영세, 수입, 불공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불러줘 옵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요 케이스 8000번이 아니라 8003번으로 하기로 했죠? 자, 8003번으로 들어가셔서 자, 빵 공장은 1월 7일에 주식회사 밀가루에서 밀가루 80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외상으로 구매하고 생계한서를 수취하였다. 밀가루는 그냥 과세라고 가정을 하고요.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관련 부속 서류를 작성해봐라. 이렇게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7일 날 한번 같이 입력을 해보시죠.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1월 7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문제에서 자, 재화, 과세 재화를 구입하고 생계에서 받았으니까 자, 어떻게 했었죠? 우리 예전에 여러분 매입에 그렇죠. 과세 51번으로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원재료를 구입했어요. 자, 금액은 밀가루라고 제가 거기 해놨네요. 원재료나 밀가루나 상관은 없습니다. 공급가액은 80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주식회사 밀가루라는 업체에서 이제 구입을 했고요. 전자생계한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전자로 넣어주시면 돼요. 외상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외상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 이 자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서 자, 1월 7일부터 1월 7일만 한번 조회를 해보면 자, 기존에 저장된 게 있으면 저장된 걸 끌고 오니까 우리 입력한 걸 끌고 와야 되니까 이럴 때는 아니오로 해서 이제 불러오시면은 자, 1월 7일 날 입력된 거는 한 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800에 80만 원만큼 요 매입세액 쪽에 생계한서 수치 쪽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계한서 매입을 분계를 할 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분계를 하게 되면 고정자산 매입으로 이 숫자가 빨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정자산이 아닌 나머지는 일반 매입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재료니까 일반 매입으로 금액이 집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800에 80만 원 매입했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누구한테 이걸 매입을 했고 생계한서 몇 장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세무서 입장에선. 그걸 제출하라고 하는 게 바로 매입처별 생계한서 합계표예요. 그럼 이거 어디 있냐면 부가가치 메뉴 안에 보시면 생계한서 합계표가 있죠. 그럼 요걸 들어가서 자, 1월 달이니까 1월 한 달만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조회를 해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입력한 게 성호 제품 매출이네요. 매출이죠. 매입으로 들어가서 1월부터 1월. 옆에 이제 매출은 우리가 앞전에서 봤고 매입을 보는 거니까 매입 쪽으로 눌러주시면 자, 1월 달에 매입자료 입력한 게 주식회사 밀가루한테 원재료 매입한 거 딱 떴죠.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또 내역을 불러오게 되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자, 그래서 요거 과세 매입으로 해서 800에 80으로 이렇게 전자로 해서 입력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매출도 마찬가지고 매입도 마찬가지고요. 생계한서, 전자생계한서 11일까지,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생계한서다라고 하면 이쪽에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일 이후다 그러면 이쪽에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 합쳐가지고 전체 데이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서 하시면 되고, 요 전자가 아닌 종이 생계한서는 요 그 외의 탭에서 또 종이만을 또 조회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 두 탭을 합친 게 전체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요거를 첨부해서 이제 같이 부가세 신고서랑 같이 전자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자신고는 제가 뒤에 따로 또 설명을 해주려고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사례가 있으니까 교재에 그 내용을 토대로 뒤에 가서 또 한번 전자신고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교재에다가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고 복습해 주시면 돼요. 생계한 사학기표 클릭해서 메이 탭을 클릭해서 1월 달을 조회해 보면 이렇게 불러올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11일까지 전송한 것, 그 이후 또는 종이 또는 전체 이렇게 구분해서 조회할 수 있고요. 부가세 신고서 1월 7일부터 1월 7일까지 조회하면 생계한서의 일반 매입에 이 금액이 불러온다 라는 거 설명드린 겁니다. 매입 매출표 입력할 때 하단의 분계를 뭐 기기장치 등과 같은 유형대산이나 무형대산 처리를 해주면 이런 거는 고정대산 매입으로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매입처별 계산서학계표요, 이번에는. 그러면 생계한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았다는 건, 자, 이제 우리 매입처별 계산서학계표로 한번 주제를 바꿔볼게요. 아까 봤던 거는 매입처별 생계한서학계표고요. 그럼 계산서학계표라는 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는데 이게 과세재화가 아니라 면세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죠. 그럼 면세사업자한테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체 누구한테 계산서 몇 매를 받았는지 그 내역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 내역서가 매입처별 계산서 학기표예요.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우리 8003번으로 하기로 했고요. 자, 8003번으로 들어가셔서, 자, 주식회사 빵공장은 1월 8일에 웅진 출판에서 판매부서에 사용할 도서를 구입했대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보고, 그리고 관련된 부속 서류를 작성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자, 날짜는 지금 날짜는 1월 7일입니다. 그렇죠? 1월 7일이 아니고 교재 보니까 1월 8일이죠. 자, 1월 8일 날, 자,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의 면세로 53번으로 면세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도서를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금액은 아까 얼마였는지 봤더니 20만 원어치 도서를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웅진출판이라고 해서 조회를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자생계한서라고 되어 있으니 전자계산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눌러주시면 출금으로 이렇게 현금이 나간 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차변 계정 과목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건 도서인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판매부서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입의 면세로 해서 만약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자,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제가 먼저 열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월 8일자로 우리가 입력을 했으니까 그 해당 날짜 것만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럼 1월 8일부터 1월 8일로 한번 신고서를 조회해 보면, 자, 저장된 거 불러오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로 해서
자, 불러왔더니 분명히 우리가 매입 매출점표에서 매입의 면세로 해서 입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8일자에 신고서를 조회해 봤더니 불러오지를 않거든요. 여러분, 그쵸? 불러오지를 않아요. 왜 안 불러올까요, 여러분, 우선은? 자, 신고서 첫 장에 들어가는 이 숫자들, 이 위에 가세표준 매출이고요. 밑에 매입세액이면 매입세액 쪽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매입세액은 과세와 관련된 과세분에 대한 매입세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건 면세 매입이에요. 그럼 면세 매입은 여기에 안 불러와요, 여러분. 그럼 면세 매입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상단의 과표 명세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계산서 발급하고 수취한 내역이 떠요. 그럼 우리 계산서 지금 받은 거니까 여기 86번에 계산서 수취 금액에 20만 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단에서는 안 나오고 요 가세표준 명세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집계가 되는 거예요. 신고서에 집계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석 쪽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면세 매입도 불러옵니다. 과표 명세에 들어가 보시면 계산서 수취금액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과표 명세 안에 계산서 받은 금액이 있으면 대체 어떤 회사한테 몇 매의 계산서를 받았는지 그 내역서를 좀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계산서 합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 메뉴 안에 계산서 합계표를 들어가 보면 자, 1월 달에 입력했으니까 1월부터 1월로 들어가고요. 자, 이게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매출 탭에서 보는 거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매입 탭에서 보는 거예요. 매입 탭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11일까지 전자 계산서 분인지 12일 이후 또는 종이 계산서를 받은 건지 또 이 두 개의 탭을 합친 전체 데이터를 또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웅진 출판한테 지금 20만 원의 계산서 받았구나. 요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렇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의 계산서를 받았구나.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봤고요. 저장을 우선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은 설명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 교재에. 그래서 교재에 매입의 면세로 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가서 매입 탭을 클릭해서 1월부터 1월로 조회하면 이렇게 금액이 집계가 된다는 거. 부가세 신고서 1월 8일부터 1월 8일을 조회하게 되면 과표 명세를 클릭했을 때 계산서 수취 금액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거를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은 중요성이 크지 않아요. 중요성이 크지 않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목이 뭐냐 하면 지금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 합계표라는 첨부 서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론 때도 아마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원래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급을 해서 주는 거죠? 그렇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물건을 공급할 때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이렇게 물건을 공급을 할 때 이때 세금계산서 두 매를 작성해서 한 매는 공급자 보관용으로 갖고 있고 한 매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한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드물지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공급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하려고 이 상대방한테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정 증빙 수취 의무도 있어서 이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겠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공급받는 자는 증빙불비, 미수치, 가산세를 또 낼 수도 있고요. 또 매입세액도 공제를 못 받고요.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만든 제도가 그러면 공급받는 자인 매입자가 원래는 공급자, 매출자가 생겨서 끊어주는 게 맞지만 매입자가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서 이 공급받는 자가 생계한서를 역으로 끊어줄 수 있게 하자. 이게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발행하는 개념이긴 한데 실무에서 여러분 역발행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역발행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은요. 정산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물건을 매입해 가지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쿠팡에서 물건을 매입을 하게 되면 원래는 물건을 판 업체에서 쿠팡에 생겨서 발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달 한 달 정산해서 쿠팡에서 정산 내역을 확인해서 쿠팡이 공급받는 자인데 공급자를 대신해서 생계화서를 발급을 하는 뭐 이런 게 역발행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매입자 발행 생계환수도 역발행은 맞긴 하지만 실무에서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자가 생계화서 발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입자가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서 발행하는 게 바로 매입자 발행 생계환서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매입자 발행 생계환서를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램에 이제 입력해서 이거를 신고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근데 여러분 이 매입자 발행 생계환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거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거래 건당 금액이 5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너무 금액이 적은 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해요. 이것도 뭐 중간에 뭐 몇 번 바뀌어서 10만 원, 건당 10만 원이었다가 5만 원또 바뀌었죠. 6개월이었다가 또 1년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는 건당 5만 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서 그리고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정도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제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는 이게 이런 프로세스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건데, 요거는 8003번으로 우리 하기로 약속했고요. 자, 1월 9일 날 주식회사 사무나라한테 사무용 컴퓨터를 2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요 사무나라라는 거래처에서 부당하게 생계환서 발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아서 우리 회사 요 빵 공장, 주식회사 빵 공장에서 매입자죠, 우리가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서 매입자 발행 생계환서를 발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련된 부속 서류를 작성해 봐라. 자,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사례를 우리가 입력을 한다고 한다면 1월 9일 날 자, 원래 사무나라라는 업체한테 우리가 생계환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얘가 생겨서 안 주니까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서 우리가 되려 역으로 신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바로 프로그래머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우선은 매입자 발행 생계환서 확인을 거쳐서 발행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았다고 치고 자, 그러면 매입에 과세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선은 이것도 세금계환서 매입분이니까 51번의 매입에 과세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용 컴퓨터를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한 거니까 자, 금액이 얼마였었냐 하면은 우리 교재 보니까 200만 원이에요. 부가세 20이겠죠. 부가세 별도니까. 거래처는 사무나라한테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한서다 이렇게 지금 제가 가정했으니까 전자생계한서라고 가정은 안 했고 그냥 세균계한서다 이렇게 가정했어요. 그러면 전자가 아니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분계를 전자생계한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책에 되어 있으니까 전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자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전자.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보고요. 해보고, 자, 분계는 지금 문제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현금으로 해서 원재료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사무용 컴퓨터니까 비품이 맞겠죠, 그죠? 비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어요. 교재에는 제가 이거 그냥 혼합으로 입력을 했네요. 현금으로 해도 되고 혼합으로 해도 돼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림대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입생계한서 받은 것처럼 입력을 우선 하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상대방한테 받은 매입생계한서가 아니라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니까 요거를 체크하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편집계 요 옆에 화살표, 간편집계 메뉴 안에 화살표를 클릭해 주세요.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매입자 발행이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 주셔가지고 현재 라인을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로 선택하였습니다. 매출인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 매출 쪽에 보면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 칸이 따로 있어요. 매입에도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매입으로 입력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무서가 이제 판매자한테도 통보를 하게 되면 판매자는 이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를 자기가 발행 안 했지만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판매자도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로 매출 쪽에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쪽 문제고 우리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 쪽으로 신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매발이라고 해서 뜨죠. 매발.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선택해 주시면 기능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서 1월 9일자에다가 입력을 했으니까 1월 9일부터 1월 9일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1월 9일부터 1월 9일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 기존에 저장된 거를 끌고 오면 우리가 입력한 걸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아니오로 해서 입력한 데이터를 새롭게 불러와 볼게요. 자, 불러와 봤더니 요 매입세액 쪽에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 쪽에 금액이 불러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여기 매출 쪽에도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세무서가 이제 통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신고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은 실무적으로 이런 거래가 거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매입자인데 우리가 의뢰 입장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과 같은 큰 기업에서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의뢰 입장인데 이런 이 상대방 업체에서 매출 신고를 이렇게 안 하려고 안 끌어준다. 그럼 내가 세무서에다가 이거를 확인을 거쳐서 만약에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 물건을 판매한 업체는 자칫하면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업체랑 거래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거래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특이한 이런 제도도 있다. 이렇게 증빙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실기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자,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어요. 했으면 이거에 대한 내역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런 내역서가 바로 여기 보면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 합계표예요. 이쪽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1월 달 입력했으니까 1월부터 1월로 조회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매입자 발행 생계환서로 금액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첨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특이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봤어요. 자, 우선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매입자 발행 생계환서, 자, 설명드렸던 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매입자 발행 생계환서 합계표를 클릭해서 조회를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온다는 거. 부가세 신고서 그 날짜만 조회해 보면 이렇게 매입세액 쪽에 매입자 발행 생계환서 쪽에 금액이 불러온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매입과 관련된 부속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진행하고 다음 교시에 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